성범죄자 박병환은 지금 즉시 퇴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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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흘 전 만기 출소한 박병화가 살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빌라 앞. 성난 시민들이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입니다. 오전 11시 여성단체의 집회로 시작된 시위는 정오와 오후 2시 지역단체들의 집회로 이어졌습니다. 박병화가 산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사흘째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성범죄자가 있는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두려움은 누구에게 언제까지 호소해야 합니까? 이곳은 박병화가 거주하는 원룸 앞인데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경찰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박 씨가 사는 집의 임대인은 이틀 전 박 씨에게 계약 해지 통보서를 전달했습니다. 화성시 관계자와 함께 박 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집 밖에서 통보서를 읽어준 뒤 창문 틈에 끼워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문에다가 끼워주셨다고 하는데 나가라는 그 통보서를.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안 열어주니까 내용 증명 끼워놓은 거예요. 박 씨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사람이 와서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계약했는데 위임장도 없었고 성범죄자 거주 사실도 고지하지 않아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겁니다. 임대인 측은 8일까지 박 씨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과 100여 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대학교 학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옆 건물에 살고 있어요. 걱정이 많이 되죠. 다른 친구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학교 저녁에는 못 다니겠다는 말도 많이 했고 저녁에 산책은 자주 다녔는데 이제 그것도 다들 못 다니고 있어요. 경찰은 주민 안전을 위해 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CCTV도 추가로 설치해 24시간 밀착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경기 화성시의 한 대학가 원룸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화성시와 화성시민을 무시하는 법무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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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6시 반 3층짜리 원룸 꼭대기층에 예상 밖의 인물이 이사를 온 겁니다. 수원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입니다. 박 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오늘 새벽 출소했습니다. 연고지인 수원으로 갈 거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부모의 집에서 가까운 화성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주인도 까맣게 몰랐습니다. 박 씨의 어머니가 계약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모친이랑 계약을 하러 왔고 부동산 통해가지고 한 거라서 저희는 몰랐죠. 진짜 몰랐죠. 오늘 이사 온 것도 사실 몰랐어요. 이 같은 사실은 박 씨가 이사를 마친 뒤 4시간 넘게 지난 오전 11시쯤이 돼서야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즉각 현장을 찾아 법무부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거주지를 통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무부는 군사작전하듯이 당일 새벽에 화성시로 이주 조치하고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은 화성시와 화성시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박 씨를 강제 퇴거시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집주인을 속인 것도 문제라며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박병화의 거주로부터 대학 후문까지의 거리는 불과 2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병화의 나이는 이제 만 39세입니다. 대학생들이 많아요. 저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못 살지. 막 속이 벌렁벌렁하면서. 법무부는 박 씨가 대학가 원룸촌에 거주하겠다고 신고한 건 알고 있었지만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병화는 23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원룸이 밀집한 경기도 수원시의 한 주택가. 15년 전 당시 24살이던 박모 씨가 살면서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곳입니다. 박 씨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주로 혼자 사는 20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았습니다. 특히 2007년 9월에만 4차례 범행을 저질러 수원 일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확실한 연도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쯤은 아마 그런 게 있었어요. 경찰에 붙잡힌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2차례 불복한 끝에 감형돼 대법원에서 징역 11년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수감 도중 추가 범행 2건이 밝혀져 형기가 4년 연장됐습니다. 2002년 임신 중이던 25살 여성을 성폭행한 것과 2005년 원룸에 침입해 22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게 밝혀진 겁니다. 당시 박 씨가 살던 동네는 아파트 단지로 개발돼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이 부쩍 많아진 상태입니다. 주변이 한눈에 보이는 옥상에 올라와 봤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범행 당시 박 씨가 살던 건물인데 바로 맞은편엔 중학교가, 그 뒤로는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온다면 다 불안해. 이 아파트를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 애들이 엄청 많아요. 온다고 해도 어떤 놈이 그런지 오는지 모르는 거지. 하지만 법원이 명령한 박 씨의 신상 공개 기간은 3년뿐. 이마저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고 우편물 고지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최대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조치가 2011년부터 시행됐는데 박 씨의 범행 대부분은 그 전에 선고돼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의 출소 이후 거취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 경기남부경찰청은 박 씨의 출소 후 대비 계획을 묻자 확인해 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